안녕하세요. 한윤지의 미국 스며들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마치 8년 전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벌써부터 여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시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갖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트럼프 일기 때 당시의 언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경제가 그들의 예측대로 흘러갔는지, 이어서 앞으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8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6년 11월 9일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했냐면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제무역 질서가 바뀔 것이다.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트럼프 시대의 GDP, 인플레이션, 이자율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체로 트럼프의 당선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또 보호무역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트럼프 일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땠을까요? 네.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트럼프 임기 동안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S&P 500 지수는 약 67.8%가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물론 임기 막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건 특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도 한번 볼게요. 달러 역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는 달러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당시 1120원이었던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18년도 4월에는 1,0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러가 2017년 내내 빠졌는데 이때 참고로 기준금리를 3번이나 올렸는데도 달러가 조금 빠진 겁니다. 이후에 물론 달러가 슬금슬금 오르긴 했는데 이때는 달러가 강세였다라기보다는 위안화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 재임 시절 달러 약세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고 생각보다 달러에 대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자, 이제 금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럼프 취임 당시 기준금리는 0.75% 수준이었어요. 지금과는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이후에 2018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2019년 중반부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까지 언급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연준의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때 트럼프가 어록을 하나 남겼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을 엄청 때리면서 중국보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워딩이 파월과 시진핑 중에서 누가 우리의 더 큰 적이냐, 금리 안 내리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트럼프니까 가능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돌발 행동과 코로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에 의해서 실제 시장은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또 언론에서도 갖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의 예측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금리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모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다른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을 한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임기 때는 그래도 다음 재선을 노리고 조금 더 반대파의 이야기를 듣는 신용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이 없어요. 미국은 한 사람이 최대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이 임기 동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레드 스윕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을 한다면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이 또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수는 팬데믹을 제외하고 사상 최대치로 기록하고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65조 원가량이 되는데요. 2020년 이때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는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경제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복권을 샀잖아요. 복권은 아쉽지만 당첨이 안 됐어요. 유유. 전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